안녕하세요. 시사경제 뉴스 채널 시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대한민국 포병의 자존심 K9, 북한이 독자 개발한 주체포 M1989. 이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주포란 스스로 움직이는 대포를 말합니다. 현대전에서 포병은 전장의 신이라고 불리며 공격과 방어에서 매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적의 방어선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밀고 들어오는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포병은 엄청나게 성가신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군과 포병은 우선적으로 적의 포병을 타격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 포병의 위치를 정확하고 빠르게 특정해야만 하는데요. 대포병 레이더로 인해 대부분의 포는 발사 즉시 포병의 위치가 드러나 반격하기 쉬워졌습니다. 기존의 견인포 같은 경우는 설치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해체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뚝딱뚝딱 못질을 해서 고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포격을 하고 반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포 진지를 옮겨야 되는데 기존의 견인포는 거의 불가능하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처음에는 차량에 탑재한 포를 사용했지만 속도가 느리고 안정적인 포 사격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동성도 좋으면서 안정적인 포 사격이 가능한 자주포가 등장하게 되었죠. 대한민국의 자주포 K9의 별명은 썬더, 천둥입니다. 대한민국 첨단 국방과 기술의 결집체이죠. 이 자주포의 능력을 따질 때는 방열 속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방열 속도란 목표물을 확인하여 포를 조준하고 사격하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K9은 자동 사격 통제 체계를 탑재해서 사격 명령을 받은 후 30초 이내에 첫 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송탄 및 장전 장치가 자동화하여 15초 이내 최대 3발, 3분 동안 연속 18발 타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속적으로 집중 포격하여 천둥과 같은 위력을 보여줄 수 있죠. 최근에는 대포병 레이더와 같은 장비로 적의 포탄이 날아오는 것을 탐지하여 적 포병의 위치를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포격 후 바로 이동하는 치고 빠지는 전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격 후 신속한 진지 변환이 포병 전투의 승리의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K9의 최고 속력은 67km이며 항속거리는 360km로 종횡무진한 움직임을 보여주며 적 포병을 유린할 수 있는 것이죠. 북한을 대표하는 자주포는 M1989 주체포입니다. 북한의 주체포와 K9의 주요 제원을 비교하며 누가 이길지 예상해보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주체포는 K9보다 큰 170mm 구경의 포탄을 사용합니다. K9은 155mm이기 때문에 구경은 북한의 주체포가 더욱 크긴 합니다. 구경이 크기 때문에 더 먼 거리를 포격할 수 있겠지만 훨씬 더 발사 속도가 떨어지고 무겁기 때문에 기동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포탄의 구경 설정의 중요한 요소는 사거리와 정확성, 그리고 사격 속도 등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며 가장 효율적인 구경을 설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155mm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포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155mm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의 주체포의 사거리는 약 60km 이상으로 K9의 40km보다는 훨씬 더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거리를 늘리다 보니 포탄의 위력은 약화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K9 자주포에 비해서 포탄의 구경은 크지만 위력은 오히려 훨씬 약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K9은 항력 감소탄이라는 포탄을 사용합니다. 항력 감소탄이란 추가적인 추진력 없이 항력 감소 장치를 부착하여 비행 중 탄에 작용하는 항력을 최소화해서 사거리를 연장시키는 탄약입니다. K9은 항력 감소탄을 사용해 위력 감소 없이 사거리를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중심 목표물은 지상군의 경우 대부분 20에서 40km 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북한 지상군의 중심 목표물을 충분히 타격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발사 속도는 어떨까요? 이는 당연히 K9이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자동 장전 시스템을 탑재해 최대 3분간 18발 발사가 가능합니다. K9의 자동 장전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사격 통제 장치를 통해 목표물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탄도 계산기가 자동으로 방향과 각도 등 사격 재원을 계산하고 사격 통제용 컴퓨터의 표적 위치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포구의 방향을 목표물의 방향으로 회전하며 포탄을 장전하고 발사합니다. 그렇게 사격 명령을 받은 후 30초 내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북한의 주체포는 K9에 비해 발사 속도가 굉장히 느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5분당 1발에서 2발 안팎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정밀도는 어떨까요? 정밀도도 K9이 압승을 합니다. 정확한 사격을 하기 위해서 사격 목표의 방향과 높이로 포탑을 정밀하게 구동하고 정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K9은 관성 항법 장치가 탑재돼서 40km 범위 내에 탄착군이 10m 이내 형성됩니다.
이는 굉장히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K9은 자이로 센서와 가속도계를 갖췄습니다. K9의 자이로 센서는 지구 회전각 속도의 1만 분의 1까지도 감지할 수 있다고 하죠. 또 K9의 가속도계는 지구 중력 가속도를 10만 분의 1까지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탄도 계산기와 동시에 계산이 가능하여 정밀한 사격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에 비해 북한은 정밀한 타격을 위해 첨단 장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주체포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구사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땅굴 작전입니다. 평상시에는 갱도 안에 숨겨두고 필요할 때만 꺼내 사용하는 것이죠. 갱도 안에서 나왔을 때는 방어를 위해 대형 콘크리트 기둥 방호벽을 설치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동굴 안에 숨겨두고 사용한다면 자주포로서 의미가 없는데 말이죠. 다음으로 살상 반경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북한의 주체포는 약 40m 미만이지만 한국의 K9은 약 50m 미만으로 K9이 좀 더 우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재 탄수는 K9은 48발, 주체포는 12발 탑재 가능하여 K9이 훨씬 더 우수합니다. 여기에 K10 탄약 운반 장갑차까지 함께한다면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K10 탄약 운반 장갑차는 세계 최초 로봇형 탄약 운반차로 K9을 위해 개발된 장갑차입니다. 탄약을 가득 싣고 K9에 붙어서 K9 안으로 포탄을 끊임없이 넣어주게 됩니다. 한 대당 포탄 104발을 실어서 1분에 10발의 포탄을 K9 자주포에 넣어줄 수 있습니다. K10 탄약 운반 장갑차가 여러 대 있다면 무한으로 포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한 K9에는 고강도 강철로 이루어진 포탑이 있습니다. 포탑 장갑의 두께는 35mm로 포탄의 파편이나 중기관총의 공격으로부터 승무원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체포는 포병을 보호하는 포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병들을 보호할 수가 없죠. 즉 종합적으로 볼 때 북한의 주체포는 K9은 상대도 안 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K9 자주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주포의 역사는 미군으로부터 들여온 M107 자주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급기야 M107 자주포를 기반으로 K55 자주포를 생산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1000대가량의 K55가 실전 배치되었고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 중입니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K55와 견인포인 KH-179를 운용하고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차세대 자주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1989년부터 차세대 자주포 개발 사업이 시작되어 국방과학연구소와 삼성테크원이 참여해 K9 자주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자주포입니다. 무게는 47톤이며 전장은 12m입니다. 155mm 주포를 갖고 있는 K9 자주포는 사막에서부터 추운 설원, 산악지대까지 모든 장소에서 포사격과 신속한 기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나토 규격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포탄 이외에도 타국의 다양한 포탄을 호환 가능하게끔 개발해 일찍부터 해외 수출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또한 장갑의 수준도 뛰어납니다. 전차에 비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자주포에 비해 강력한 장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적의 포탄의 파편은 거뜬히 막을 수 있고 중기관총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승무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 사격이 복잡하지 않고 버튼 하나로 사격을 도와주는 사격 통제 장치가 있습니다. 장전도 자동으로 도와주며 탄도 경로도 계산해주죠. 물론 K9 자주포를 운용하기 위해 많은 교육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타 자주포에 비해 훨씬 간단하고 정확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K9 자주포는 TOT 사격이 가능합니다. TOT 사격이란 동시 탄착 기술입니다. K9 자주포 6문이 발사한 포탄이 동시에 적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자주포가 순차적으로 발사한 3발의 포탄도 동시에 떨어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포탄 3발의 궤도를 다르게 해서 도착 시간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18발의 포탄이 한 번에 적진에 떨어지는 것이죠. 순서대로 18발이 떨어진다면 적군은 대비할 시간이 주어지지만 18발이 한 번에 떨어진다면 대비할 시간도 없이 적진은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K9 자주포는 굉장히 뛰어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만큼 더 발전된 자주포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은 K9A1 자주포로 개량을 진행 중이며 많은 부분에서 성능 개량이 진행되었습니다. 자동사격 통제장치는 텍스트 기반 체계에서 그래픽을 기반으로 변경해 시인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관성항복 장치와 위성항복 장치를 추가로 달았습니다. 정확한 위치 계산이 가능하기에 더 정확한 포 사격이 가능합니다. 현재 K9의 개량 사업은 2030년까지 전체 개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K9A2, A3 등으로 개량되어 더욱 강력해진 자주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근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의 병장들이 K9 자주포를 제대로 조작 못하는 후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전역을 한 달이나 미뤘다는 병사들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해병대는 팬데믹 사태로 인해 영해 실전 훈련을 원활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병장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후임들에게 제대로 전수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포병, 조종병, 사격지휘병이 동시에 전역하면 부대 임무의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 이경원, 권기영, 이휘성 병장은 전역을 한 달 연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희생이 해병대의 기반을 탄탄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역을 미룬 것입니다. 이에 부대는 전역 연기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부대 전투력 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 이들의 전역 연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원 병장은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을 전수하고 속 시원히 전역하게 돼 오히려 다행이라며 나 자신이 이런 당돌하지만 건전한 결심을 할 수 있도록 해준 부대원과 조직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해병대 관계자들은 하해 모범이 되는 이들의 결정에 힘찬 박수를 보냈다는 후문입니다. 오늘 주제에 대한 여론입니다. 또다시 연평도의 포탄이 하나라도 떨어지면 원전 타격이 아니라 진짜 불바다가 뭔지 똑똑히 알려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05년 군번 K9 포병 출신입니다. 지휘통제실에서 사격 정보만 제대로 내려주면 1, 2분 안에 초토화 가능합니다. 자동화라 진짜 빠르게 쏠 수 있어요. 실탄이란 장약은 항상 창고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K-10 탄약 운반 장갑차, 미군이 엄청 부러워하죠. 미군은 손으로 포탄을 운반하는데 우리 군은 자동이니까요. 이상 시사를 사랑하는 여자 시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